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인협회 유준수 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벌써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5월달입니다. 저번 4월 그 캐왕장 옥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많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저희 원래는 토요 무료 알토란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캐왕장 세미나로 바뀌면서 그 세미나 자체도 이제 1부, 2부 순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워밍업식으로 이제 저희 운동할 때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강의식으로 대표님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이제 대표님 본강의 진행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5월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번 달에 오신 분 계셨다고 하니까 저번 달에 저희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크게 한 3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네. 용적률 컴페이어. 네,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랑 또 뭐 있었죠? 네, 연면적 맞아요. 네. 내가 좀 자신있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다. 조용하죠? 그렇습니까? 네.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랑 연면적 배웠고요. 연면적이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연면적이 50%라고 하면 50평만 쓸 수 있는 게 연면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50%인데 근데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가 만약에 200%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몇 층을 올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건폐율이 50%니까 아까 용적률이 200%라고 했죠? 그러니까 4층을 올릴 수 있죠. 50%, 50%, 50%, 50% 해서 200평. 그래서 이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 이렇게 배웠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땅 같은 부분을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걸 다 포함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내가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3층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하층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하층도 있어서 지하 1층 그리고 1, 2, 3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연면적이라고 하면 건폐율 같은 경우를 이제 구할 때 지층 같은 경우는 좀 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이랑 이제 건폐율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토지 합병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저번 달에 이제 토지 합병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토지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제 토지 합병을 하고 싶다. 여기 내 필지 어떤 게 있었었고 그걸 합병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거기에 토지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신청 작성하는 그런 요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필지 입력하고 직원을 입력한 다음에 합병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한 2,000원도 안 들었었어요. 한 1,500원 정도에 한 3, 4일 만에 이제 토지 합병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 해본 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 막상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이제 볼 거지만 건축법 용어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할애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들 시간은 없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질문 답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받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본 강의 앞서서 저희 캐왕장 옥션 이제 5월 말 이제 6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션 사이트 이제 이용하다 보면 불편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옥션 사이트에 저희 캐왕장 옥션 사이트는 다른 검색과 교육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편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창고가 전화 말고 이렇게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 검색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캐왕장 옥션, 캐왕장 교육, 캐왕장 제보 그리고 불편 신고까지 이렇게 지금 이 카카오톡이잖아요. 여기 친구 검색하는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이 4가지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다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달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숙지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입니다. 대한공예서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죠. 그리고 이거는 키왕자 옥션 페이스북 페이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모조스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있으니까 각종 그 교육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쪽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행오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숙취음료입니다. 네. 효과 대박인 음료죠. 나중에 관련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업로드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협회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www.youtube.com 해놓고 대한공예서협회라고 한글로 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어떤 그 팟빵에서 추려가지고 저희가 베스트감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팟빵에 지금 1000개 넘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돈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 이벤트 같은 경우 뭐 소금쟁이, 오늘 오후에 있을 소금쟁이 같은 경우도 어떤 거기에서 이벤트라든지 강의 같은 거 맛보기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총 4개 정도 그 건축법에 관한 그 용어를 배울 건데, 크게 지금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건축법에 대해서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경매할 때 용어라든지 어떤 지금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협회는 중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냥 4가지 용어 한번 그냥 외우고 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가지니까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뒤에 3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셨나 안 외우셨나 한번 숙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지 부분이 있는데, 대지 여기 찬호 씨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지 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필지란 개념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구역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리고 요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그 필지로 나눈 거를 토지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법이든 어떤 법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있고 예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금 2개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요거를 이제 대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1필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대지 부분 있고요. 참고로 요 사진은 여기 뉴질랜드 이쪽에서 이제 용암이 터지고 이렇게 나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용암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굴레굴레 이렇게 땅에 이렇게 굴곡이 져 있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거 어떤 건축물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힌트 드릴게요. 세종시. 네. 안 나와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네. 네. 멋있죠? 이거 세종시에 있는 도서관이고, 건축물이라는 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지붕이 있고, 그리고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그 기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주변 딸려있는 그런 시설물, 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등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간단한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외적인 부분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대지랑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신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거 말고 그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 한다. 그거 뭐라고 하죠? 네,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근데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선 전에 이제 개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개축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너무 복잡해요 지금.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수선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 기둥, 보호, 내력벽, 주, 계단 등 이런 거를 포함했을 때,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앞서서 이제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주계단 빼고 여기 기둥이랑 보호, 뭐 내력벽 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개념만 바뀌었을 때는 개축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말 그대로 대수선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명칭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처음 들어오는 명칭인데 익숙해지시면 아 대수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은 참고로 어떤 건지 아신가요? 여기는 외국인데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주머니에 지금 5,000원짜리 상품권 가득히 넣어놓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맞히시네. 여기는 참고로 런던이고 해리포터 들어보셨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킹스 크로스 그 기차역입니다. 여기 보면 왜 이게 제 그림을 했냐면 대수선이라는 게 이제 싹 다 거의 고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 유명한 기차역이 화재로 한 80% 정도가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수선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졌고 지금 현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념 한 가지 더 있는데 도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도로 아시죠? 근데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보행자랑 자동차랑 이제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면 이게 4m라고 하면 자동차가 한 2m가 넘게 넘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 지나고 뭐 사람이 아주 낄 정도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상식적인 개념인데 글로 써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랑 그리고 보행자 포함해서 4m, 너비 4m 이상인 경우를 건축법상으로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있죠. 예외적인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좀 커버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여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 예외죠.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그 구조랑 너비로 이게 커버가 된다. 그렇죠? 어떤 거에든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뚫려 있는 뭐 3차선 도로인 거고, 이제 뭐 시골길이라든지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여기 뭐 구불구불하는 경우는 또 너비가 이게 다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짧게 브리핑식으로 해서 총 4가지 개념을 배워봤는데, 제일 처음에 뭐 배워봤죠? 네, 대지, 두 번째는 건축물, 세 번째는 대수선, 마지막으로 도로까지 배웠죠. 요 중에 약간 헷갈리는 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나 이런 게 있으신 분? 네. 대지의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대지의 개념이요? 여러 개의 필지를 묶어서 하는 네. 대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필지 안에서도 대지로 몇 개의 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그냥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다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는 그냥 큰 개념인 거고, 필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대지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그 개수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 개념을 이제 필지라고 하는 거고, 다 똑같은 대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수선 관련해서 지금 4가지 준비한 것 중에서 지금 걸리는 게 대수선이라는 개념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뭐 경매 물건을 받아봤거나 했을 때 리모델링 할 때 대수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분이 계신가요? 대수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쵸? 이거 몰라도 전혀 경매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영실씨 최근에 계속 낙찰 받으셨는데 대수선 모르시죠? 수업까지는 안 잘 모르시죠? 네. 이런 큰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오늘 그냥 알아놓고 가면 아 대수선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개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리모델링이나 뭐 리노베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건축학 박사학위를 딸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건축법 했고 토지합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토지합병 그 저번 달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토지합병을 하는데 가장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병을 하는 이유. 떨어져 있으면 뭐 네.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활성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좀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모양새가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내가 토지합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번 달에 설명드렸는데 루이스라고 그 네이버에서 루이스라고 치시면 그 토지 그 지번 입력하면 거기에 토지 그 구조라든지 어떤 그 유형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개발 형태로 쓰일 건지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합병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토지 사놓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담보 설정을 해서 돈을 좀 그걸로 이제 투자로 돌리려고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경우가 있고 B라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 두 개의 이제 담보한 그 일자가 다르다고 하면 이게 토지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짜에 요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따로따로 요 그 컨디션이 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담보가 뭐 1월 8일에 설정돼 있고 어떤 거는 뭐 2월 3월에 설정돼 있으면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개념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그냥 그 실전에 들어가 보면 그 구청에 토지 관련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토지 갖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합병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합병 가능한 건가요? 라고 그 구청 그 직원한테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 안에 설정되어 있는 그 권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부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건 이러이러한 연유 때문에 토지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차를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 합병이 토지 분할의 반대말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아시겠지만 토지 합병하는 경우가 가장 쉽고요. 그리고 토지 분할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주로 토지를 합병하는 이유가 네. 이유를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이 되기 때문에 토지 합병을 하는 거죠. 합병을 하면 돈이 되죠. 돈이 더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거는 내가 뭐 토지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거를 합병을 해가지고 좀 더 이용 가치를 늘리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도 맞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돈을 땅 가치를 더 얻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뒤에 뭐 200평을 합병해서 300평을 쓴다. 이렇게 하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뭐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런 큰 땅이 필요한 건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조그만 땅이 필요하고 좀 조목조목 나눠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병을 한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게 분할을 한다가 좋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하실 때 항상 목적에 따라서 이거 행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있었고,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벌써 지금 한 20분 정도 갔거든요. 금방 가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신 다음에 이제 대표님 본강에 들어가실 건데 오늘 강의 어떤 거 하신지 아시나요? 혹시?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 관심 많으시죠? 경매로 보면 저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 경매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접근하실지 궁금하시죠? 혹시 쫑긋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치기 전에 아까 도로라고 하면
즐거워 정말 해야겠네. 도로라고 한다면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한다면 너비가 몇 미터라고 했죠? 4m. 아 이거 잘. 아 여기 있었는데. 답이 있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첫 번째 제가 그 돼지 말씀드렸는데 돼지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나라였죠? 아이고 정답. 아 역시 다 엘리트들만 있으십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강의 마치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한번 뵙고 다음 본 강의 또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